인사가 길었네요. 저는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지금은 안정적이고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아늑한 인생을 살기까지 탈도 많고 눈물도 많이 흘린 날이 셀 수가 없답니다. 그중 제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까 해요. 제발 같이 욕 좀 해주시고 저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보듬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가난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지만 남들이 저희 가족을 보고 가난하다, 불쌍하다, 안쓰럽게 산다 등등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남들처럼 좋은 것 입고 먹지 못하긴 했지만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한다 해서 가난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누구의 말처럼 마음이 부자이고 몸 건강하고 가족들과 웃을 수 있는 일이 많았으니 크게 사는데 불편하다거나 부끄럽다는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답니다. 저희 가족은 한 상가의 옥탑방에 월세로 쭉 살아왔어요. 부모님은 트럭을 타고 다니며 아파트 단지 같은 곳에서 채소 장사를 하셨습니다. 두 분은 새벽같이 도매시장에 나가서 물건을 사들여 밤 늦게까지 장사를 하시다 집에 들어오셨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었던 저는 공부를 하며 부모님을 기다렸답니다. 다른 친구들은 공부를 억지로 한다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딱히 취미도 없고 공부가 재밌어서 늘 교과서와 문제집을 펴고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수능 시험을 잘 치르게 되어 명문대 법학과에 입학을 하게 되어 부모님의 자랑이 되었답니다. 저는 로스쿨을 목표로 공부라는 한 우물만을 계속 팠고 대학교 졸업과 동시에 로스쿨에 들어가게 되었죠. 3년이 넘는 과정이어서 20대 후반까지는 부모님께 손을 벌려야 했어요. 물론 제 힘으로 알바를 하면서 공부를 할 수도 있었지만 부모님은 다른 생각하지 말고 공부만 하라며 조언했습니다. 자신들처럼 가난하고 없이 살지 말고 변호사가 되어 떵떵거리며 살기를 바란다면서 말이죠. 그래서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면서 로스쿨 과정을 하나씩 밟고 올라가는데 계획하지 않던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남자였죠. 저는 변호사가 되기 전까지는 남자친구 따위는 사귀지 않기로 다짐했는데 스터디 모임에서 만난 한 남자와 사랑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 사랑이라는 건 제 마음대로 통제가 되지 않더군요. 그는 저와 같은 대학의 의대를 졸업하고 대학병원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었답니다. 저희는 미래를 함께 계획해 사자 부부가 되기로 했고 사랑을 키워나갔어요. 남자친구는 저희 집과는 달리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자꾸 결혼을 서두르려고 했어요. 세경아, 우리 빨리 결혼하자. 나 레지던트 올라가기 전에 자기랑 결혼부터 하고 싶다고. 계속 바빠지면 서로 보는 시간이 줄어들고 마음에서 멀어질까봐 걱정돼. 그러니까 하루빨리 결혼했으면 좋겠어. 나는 아직 학생인데 벌어놓은 돈도 없고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니라 결혼자금 같은 게 아예 없어. 내 생각엔 우리 둘 다 사회생활을 하고 여유를 만들고 결혼했으면 좋겠는데. 무슨 말인지 나도 알지. 그런데 앞으로 2년은 너도 공부하느라 바쁘고 나도 병원에서 일해야 해서 만날 시간이 거의 없잖아. 몸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말처럼 될까봐 걱정된다니까. 난 세경이 네가 운명의 여자라고 확신해. 그러니까 나만 믿고 결혼하면 안 될까? 우리 집이 조금 더 여유가 있으니까 결혼자금 같은 건 신경 쓰지 말고. 진우야, 아무리 우리끼리 좋다 그래도 어른들이 허락을 하실까? 특히 너희 부모님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날 받아주실까? 그건 걱정하지 마. 내 눈에 사랑스러운 네가 우리 부모님 눈에는 달리 보이겠어? 분명히 널 엄청 좋아하실 거야. 그래, 좋아. 나도 자기랑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으니까 더는 거절하지 않을게. 그렇게 저희는 결혼 약속을 하게 되었고 바로 부모님들께 인사를 가기로 했답니다. 먼저 저희 옥탑집에 진우를 데려갔는데 크게 놀라지는 않더라고요. 많이 실망했을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좋아하더군요. 이야, 옥탑이 좋긴 좋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다 들어오네.
그리고 옥상에서 고기 구워 먹어도 맛있겠다. 우리 식구는 여기서 질리도록 고기를 먹었어. 나중에 언제든지 고기 구워줄 테니까 말만 해. 정말이지? 좋아. 오늘은 너희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왔으니까 다음에 오면 옥상에서 삼겹살 구워 먹어보자. 생각만 해도 낭만 있을 것 같아. 진우는 워낙 감성적인 남자여서 저희 옥탑에 있는 화분들을 하나하나 세심히 보면서 감탄을 했고, 옥상이라 바람이 더 많이 불어온다며 좋아했답니다. 제가 그런 면을 보고 진우에게 반한 거였죠. 이윽고 문을 열고 들어가 저희 부모님과 마주한 진우는 90도로 예의 바르게 인사를 드리며 자기소개를 했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처음 뵙겠습니다. 대학병원 인턴 의사로 일하고 있는 김진우라고 합니다. 세경이랑 결혼하고 싶어서 이렇게 불쑥 찾아왔어요. 예쁘게 봐주십시오. 인사를 받은 아빠, 엄마가 차례대로 반기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이고, 세경이 남자친구가 아주 씩씩하고 반듯하네. 그렇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을 하더니 그럴만한 인물이었구만. 그러게 말이에요. 훤칠하고 잘생긴 데다 의사라고 하니 더 바랄 것도 없겠어요. 우리 집이 조금 누추하지만 어서 앉아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요리는 잘하니까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 줄게요. 감사합니다, 장모님. 저 장모님 밥 얻어먹으려고 아침부터 굶고 왔습니다. 진우군이 너스레도 떨 줄 알고. 재밌네. 알았어요.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밥 차려줄게요. 남자친구의 밝은 기운을 받은 부모님은 입가에 미소를 유지하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육해공 고기가 모두 올려진 밥상을 보고 감탄한 진우가 반찬 하나하나를 먹으며 엄마한테 맛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답니다. 그러니 부모님은 진우가 더 마음에 들었는지 바로 결혼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우리 딸하고 결혼하겠다고요? 그런데 너무 젊은 나이에 하는 게 아닐까? 우리 집 형편이 아직 딸 시집 보낼 상황이 아니어서 걱정이 되기도 하고 말이야. 장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집이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신혼집이나 혼수를 마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 둘이 살만한 작은 집에서 시작할 계획이니까 부담 가지실 필요도 없어요. 진우군 부모님도 같은 생각이면 좋겠네요. 그렇다고 빈손으로 시집 보내진 않을 거니까 걱정 말아요. 결국 친정 부모님은 진우를 처음 만난 날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튿날 저녁에는 제가 진우의 집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답니다. 그런데 예비 시댁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부자였어요. 대문 앞에 섰는데 담벼락이 제 키의 2배 이상은 높아 보였고 주변 주택집들도 모두 부자들만 사는 곳 같았답니다. 남자친구가 초인종을 울리자 앞치마를 두른 가정부 이모님이 문을 열어주셨고 큰 동작으로 인사하며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가정부는 달갑지 않은 표정으로 저를 대하더라고요. 약속한 시간보다 늦었네요.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얼른 들어오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를 오래 하는 바람에 조금 늦었네요. 내가 아가씨 때문에 퇴근도 못하고 연장 근무를 하게 됐어요.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주머니. 처음 본 가정부가 이렇게 무서우니 시댁 부모님들도 무서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답니다. 이윽고 예비 시댁 대문을 넘어서며 화려하고 웅장한 마당을 구경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예비 시부모님은 무표정한 얼굴로 제 인사를 받으시고 고개만 살짝 끄덕이며 식탁으로 안내했어요.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 것 같아 찔에 겁을 집어먹었답니다. 예비 시부모님은 식사를 하시며 먼저 무슨 일을 하는지 말씀하셨는데 조금 놀랄만한 직업이었어요. 두 분은 젊은 시절부터 대부업을 해오며 많은 재산을 일구었다고 들었죠. 남자친구에게 들은 게 하나도 없어서 조금 놀랐답니다. 우리 집안이 사채로 일구긴 했지만 나나 이 양반이 얼마나 노력하고 살았는지 몰라. 차수성가에서 지금은 서울의 부자들만 모여 산다는 이 동네까지 온 거지. 대단하세요.
자수성가로 이런 대저택을 마련하셨으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겠어요. 그리고 전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부업도 엄연히 합법이니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아요. 그렇다니 다행이네. 그런데 세경씨, 집은 어디지? 그리고 부모님은 뭘 하시나? 우리가 진우한테 세경씨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도 들은 게 없어서 너무 궁금하네. 아, 그랬군요. 일단 저희 부모님은 트럭으로 야채 장사를 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줄곧 야채 장사 외길을 걷고 계시죠. 그리고 집은 작은 옥탑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거기서 세 식구가 같이 지내고 있죠. 제 말이 끝나자 시부모님의 표정이 똑같이 변했습니다. 아주 놀랍다는 듯이 저를 보시더라고요. 예비 시아버지가 심각한 말투로 저에게 물었어요. 자네 그 아버지가 야채 장사만 하셨나? 한 집안의 가장이면 뭔가를 일어났을 거 아니야. 트럭 장사는 부업인 거지? 아니요. 엄마 아빠 두 분이 매일같이 트럭을 타고 다니면서 장사하시고 계세요. 다른 일은 할 수도 없고 할 시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트럭 장수의 옥탑에 사는 부모의 딸이라는 거구만. 이거 참 난감하네. 여보, 당신이 말 좀 해봐. 나도 지금 놀라서 말이 안 나오네요. 서울에서 제일 비싼 동네에 사는 우리 집에 이런 아가씨가 들어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옥탑방에 사는 트럭 장수라니 나 참 기가 막혀서. 야 김진우, 너 지금 엄마 아빠의 귀한 시간을 빼앗는 것도 모자라 이런 아가씨를 데리고 온 거냐? 엄마 아버지 왜 그러세요? 사는 배경이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결혼하고 싶은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세경이는 장차 변호사가 될 인물이라고요. 저한테 아까운 여자란 말이에요. 변호사? 야 이 녀석아, 밖에 나가면 널린 게 변호사야. 변호사라고 다 같은 줄 알아? 어설프게 로스쿨 나와서 이도저도 안 되는 사무실 열어서 파리만 들끓는 변호사가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이 아가씨는 개인 사무실도 열 형편이 없어 보인다. 언제 성공해서 밥벌이하고 살지 미지수라고? 아니에요. 세경이는 저랑 같은 대학을 나온 엘리트에다가 로스쿨에서도 우등생이라고요. 수료를 마치면 대형 로펌에 취직해서 변호사 활동할 겁니다. 그것만 봐도 저보다 훨씬 잘난 여자라고요. 훌륭한 데다 예쁘고 착하기까지 한 이런 여자를 어디 가서 또 만나겠어요? 그러니까 생각 좀 달리 해주세요. 모질한 자식, 지금 우리 앞에서 네 여자친구 편드는 거냐? 대형 로펌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옥탑 사는 야채 장수 딸내미한테 내 아들 줄 수 없다. 기본적으로 우리 집안과 비등한 가문의 여자를 데려오는 게 정상 아니냐? 정신 차려 이놈의 자식아. 그리고 아가씨, 우리 애랑 결혼하려는 게 우리 집이 좀 부자여서 그러는 거지? 팔자 한번 펴보려고 할 속셈이 아니냐고? 나중에 변호사 사무실을 공짜로 얻어줄 만한 집안으로 봤다면 큰 오산이야. 우린 돈 한 푼을 허투루 쓰지 않는 사채업자들이라고. 그러니까 헛된 상상하지 말고 여기서 내 아들과 끝내도록 해. 어머님, 저는 절대 뭘 바라고 진우씨와 결혼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제 능력으로 충분히 변호사 생활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 오해하지 마시고 다른 시선으로 봐주세요. 다른 시선으로 봐달라고? 그런데 어쩌지? 내 눈에는 그냥 가난한 여자가 돈 밝혀서 여기 온 것 같아. 누가 봐도 자네는 내 아들에게 한없이 부족해. 대놓고 제가 모자란 여자라는 걸 말해주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주눅이 들어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자친구가 토로하듯 제가 좋은 여자이고 꼭 결혼해야 한다고 마음을 표명했는데 마음을 닫아버린 시부모님은 고개만 가로저으셨습니다. 이윽고 예비 시아버지가 생각을 정리하셨는지 목을 가다듬는 소리를 내고 말문을 열었어요. 아무리 여자가 좋아도 그렇지 어디 가진 거 하나 없는 애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는 거니? 옥탑의 야채 장수를 우리 사돈으로 어떻게 두냔 말이야. 그런 수준의 집안이라면 어디 가서 쪽팔려 말도 하지 못한다고.
이봐 아가씨, 공부도 할 만큼 한 여자가 왜 이렇게 생각이 없어? 자네가 나라면 이 결혼 허락하겠어?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봐. 옥탑 사는 월세 거지랑 대저택에 사는 우리와 사돈이 될 수 있는지 말이야. 아무리 세상이 변했어도 사람의 인연은 다 끼리끼리 이어져야 돼. 자네 같은 옥탑 사는 야채 장수 딸은 비슷하게 사는 과일 장수 아들을 만나든가 해야 정상이란 말이야. 어른이 하는 말은 다 맞는 거니까 알아들었으면 가서 주제에 맞는 남자를 찾게나. 저는 시아버지의 마지막 말에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월세 거지라는 조롱의 말을 살면서 처음 들어본 데다 부모님을 직접적으로 욕을 하시는 거니 제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화가 났죠. 그래서 전 진우와의 결혼은 안 되겠구나 결론을 내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실례했습니다. 두 분 말씀대로 제가 생각 없이 찾아온 것 같네요. 진우 씨를 더 이상 만나지 않겠습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래도 말귀는 알아듣네. 알아들었으면 빨리 나가. 세경아, 왜 그래? 가지 말고 끝까지 우리 마음을 전해서 설득해야지. 아니, 부모님 말씀이 맞아. 내가 주제넘게 여길 찾아온 거야. 그만 가볼 테니까 따라 나오지 마. 그렇게 예비시댁에서 나오자 진우는 시부모님이 호통을 치셔서 저를 따라 나오려다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바로 다음 날 진우를 만나 이별을 통보하고 다시는 보지 말자고 했어요. 세경아, 왜 이래? 우리 부모님은 조금만 설득하면 될 거야.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잖아. 아니, 너희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을 무시하고 하대한 발언들 용서할 수 없어. 난 부모님이 자랑스럽고 한 번도 가난하다고 생각한 적도 없다고. 만약 이 결혼이 성사된다 해도 너희 부모님의 무시를 극복할 자신이 없어. 결혼은 우리 둘이 하는 게 아니야. 가족과 가족이 하는 거라고. 우리 부모님이 막말한 건 내가 대신 사과할게. 어제는 괜히 결혼 반대를 하려고 아무 말이나 막 하신 거야. 평소에는 절대 남을 무시하는 분들이 아니라고. 세경아, 제발 부탁이니까 나랑 함께 헤쳐나가자, 응? 안 돼. 이건 안 되는 결혼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부모님을 욕하는 시부모님은 내가 용납하지 못할 것 같아. 그러자 진우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세경아, 난 너 없으면 안 돼.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나오시는 건 정말 미안하고 면목이 없지만 난 너랑 꼭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 우리가 결혼하면 부모님을 거의 보지 않고 살면 되잖아. 진우야,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응, 난 너 없으면 못 살아. 제발 나를 믿고 조금만 버텨줘. 저는 애원하는 진우의 말과 눈물을 보며 다시 마음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머리로는 이별을 하려고 했는데 마음은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좋아. 그럼 하는 데까지 해보자. 나도 진우 너랑 헤어지는 건 죽기보다 싫어. 그러니까 반드시 시부모님을 설득해서 그 잘난 결혼 해보자고. 그래서 진우를 믿고 끝까지 가보기로 했습니다. 예비 시부모님이 저를 반기지 않는 걸 알면서도 몇 번이고 찾아갔어요. 또 온 거냐? 넌 내 아들이 그렇게 좋니? 내가 알아듣게 말했으면 물러설 줄도 알아야지. 지난번에 다 알아듣고 헤어지겠다고 해놓고 다시 원위치가 된 거냐? 네, 어머님, 진우 씨를 너무 사랑해서 미칠 것만 같아요. 이 남자랑 결혼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하고 살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제가 마음에 안 들고 믿더라도 부디 결혼을 허락해 주세요. 엄마, 나도 마찬가지야. 세경이 없으면 의사고 뭐고 다 때려치울 거야. 이 여자 없이는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허락해줘. 그게 아니면 우리끼리 결혼하고 말겠어. 뭐야? 이놈의 자식이 부모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어. 아주 로미오와 줄리엣이 따로 없네. 나랑 네 아버지는 절대 풀떼기 파는 쪽팔린 집안의 딸과 결혼시키지 않을 거다. 그렇게 둘이 좋아 못 살겠으면 나가서 살아.
호적에서 파버리고 나가란 말이야. 시어머니는 그렇게 호통을 치시며 방으로 들어가셨고, 시아버지는 절대 결혼을 허락할 수 없다며 저를 내쫓아내셨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진우는 계속해서 연애를 이어갔고, 둘이서 결혼할 계획까지 세웠답니다. 그와 같이 있으면 어디라도 좋았으니 지하방이든 옥탑방이든 상관없었죠. 진우는 저와 무조건 결혼을 하겠다며 월세방을 구해서 살림부터 차리자고 했답니다. 이에 저는 부모님께 불효를 하는 것이지만 남자친구의 말을 따르기로 하고 둘만의 터전을 알아보러 다녔어요. 그리하여 살만한 원룸을 선택하게 되었고, 며칠 뒤 계약을 하기로 했답니다. 며칠 뒤 수업을 듣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옥탑 문 밖으로 부모님의 목소리가 아닌 다른 여자의 고성이 들려왔어요. 저는 곧장 들어가지 못하고 시어머니가 저희 부모님께 무슨 말을 하는지 듣게 되었습니다. 이봐요 아줌마, 딸 교육을 도대체 어떻게 시킨 거예요? 내 아들하고 결혼하지 못하게 했더니 살림을 차리겠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거지 근성이 얼마나 충만한지